홍현필 변호사입니다. 한국 서울과 미국 버지니아주의 파산 회생의 주요한 차이점 내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4월 13일 서울회생법원 개인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가 한국 출신 미국 버지니아주 김원근 변호사님이 미국 파산제도의 운용 사례 강의와 수강 후 뒤풀이에서 나눈 대화를 토대로 정리한 핵심 내용이고, 제가 영어가 짧아 이해하지 못한 점은 생략하였습니다. 한국의 파산관제인은 1인 자영업자이고 미국의 US 트러스티는 거대 복합기업으로 로펌급입니다. 미국에서도 로이어가 아닌 비자격 파산 신청 대리 내지 조언을 엄금하고 트러스티가 채무자 신문 시 적발하면 곧바로 기소하는데, 미국 채무자들은 거의 솔직히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파산관제인이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깊이 질문하고 파면 팔수록 답을 곤란해하고 꺼려합니다. 한국은 의리와 정의 강조되다 보니 내가 진술해서 남이 피해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온정주의 문화입니다. 고지고대로 다 깐다고 합니다. 법적 책임 문제로 프로보노에 의한 공익활동 영역도 파산에서는 제한되고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변호사 책임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트러스티가 샘플링, 심사, 오디트를 모든 신청 대리인에게 수시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브로커 체크 내지 허위 작성 샘플링이 약하고 발견 시에도 대처가 약합니다. 과거보다는 강화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다시 주춤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는 파산 변호사 세미나 모임이 있는데 판사도 참여하고 파산부 판사는 대체로 채무자의 우호적이고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편파적일 정도로 호의적이라고 합니다. 주요 사안에서는 이메일 커뮤니티를 통해서 수시로 케이스를 묻고 질문하는데, 김 변호사님 폰에서 수개의 케이스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서울회생법원 관제인들은 월별 1회 세미나 모임을 열고 연 2회 판사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관제인들은 각 재판부별로 단톡방, 카카오톡 그룹, 밴드를 개설 지역적, 전국적으로 파산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파산 멘토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는데 이것은 지역을 떠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개인 파산 절차에서는 멘토 제도가 활성화되고 완벽히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관제인은 현장 방문은 절대 안 한답니다. 한국은 현장 방문이 장려되었습니다. 미국은 파산 절차에서도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답니다. 미국은 파산 신청서에 채무자와 변호사가 처벌되거나 자격 박탈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국은 브로커 처벌이 주이고 신청서 허위 사실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고 온정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거짓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대처 문화 내지 풍토가 다르답니다. 한국은 개인 도산 스몰 비즈니스에 대하여 다소 엄격하나 미국은 엄청 관대합니다. 스몰 비즈니스가 실장 파산 절차에서도 면제 재산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은 에셋 케이스가 아니면 최소 90일이면 면책되고 배당 사건도 배당 전 선행 면책됩니다. 한국은 배당 전 선행 면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파산자로 취업, 공직 취임 등의 불리한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100만 달러 손해배상 사건이 있었고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대학 학비 융자 시에도 파산 이력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너무 광범위한 직업적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 운영은 미국식으로 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전문 자격협회에서 파산 채무자 자격 심사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요? 미국은 스몰 비즈니스, 예를 들어 세탁소에서 리스 물건에 대한 처리가 문제됩니다. 미국은 월세가 웬만하면 1000불,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특히 노인 아파트 월세가 10에서 20만원 정도에 입주하려는 대상자들에게는 선행적으로 파산 면책 신청을 장려하기도 합니다. 미국 트러스티는 한 건의 기본 수수료 60불이고 타임 차지는 시간당 300에서 500불 수준입니다. 5천만원 정도 남은 에셋 사건은 트러스티 보수가 3천만 기본입니다. 한국은 기본 보수는 30만원, 회생은 15만원입니다. 30만원으로 한가 보수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파산법은 7장은 파산이고 13장은 개인회생입니다. 11장은 회생입니다. 이게 한국과의 대략적 비교입니다. 미국에서도 13장 개인회생 절차를 집행을 막는 방편으로 채무자는 실패하고 수입이 있는 채무자만 성공하는데 완제율은 30% 미만입니다. 한국에서 개인회생 완제율이 저조하다고 너무 절망적인 생각을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 많이 밀리는 사안에서 13장 이용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혼 재산 분할 채권도 13장 개인회생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우선권이 있는데 버지니아주에서는 한도가 5,000불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로이어들은 13장 절차로 많이 유도한다고 합니다. 7장 파산 절차 시 신청 대리인이 보수는 사안에 따라 차별화됩니다. 700불, 900불, 2000불, 3000불,
애드버서리 2,000에서 3,000불. 13장 개인회생은 착수금이 1,000불이고 3에서 5년간 3,000불을 안분해서 받는답니다. 미국 등기부 조사가 어려운데 카운티별로 등록 제도가 다릅니다. 이름을 중심으로 인덱스됩니다. 지번 중심주의는 물적 편성주의와 다르고 한국의 제도가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권리 분석 과정에서 혹은 채권자를 찾는 과정에서 미스테이크, 실수가 잦다고 합니다. 시큐어드, 담보권 혹은 우선 채권은 밀린 금액의 10%를 가져간답니다. 언시큐어드 채권은 5%가 트러스티 피입니다. 11장은 소비자, 컨슈머가 신청 시 제한되는데 담보채권, 일반채권 범위, 무담보 35만 불 이상 채권에 해당합니다. 5 years rule. 모든 케이스는 종결되면 재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